오늘은 알기 쉬운 회로회론 교재 8장 6절 RLC 병렬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이 RL, RC 직렬 회로, 또 RLC 직렬 회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RL 병렬 회로와 RC 병렬 회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L과 C가 동시에 있을 때 아래 그림과 같은 그 병렬회로 그 R이 있고 L이 있고 C가 있고, C가 세 가지의 그 소자가 동시에 있는 병렬회로에서 그 전압과 전류 그리고 기타 위상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병렬회로이기 때문에 전압은 같은 크기의 전압이 세 소자에 동시에 걸리고, 전류가 이 그 가지에 입력이 되면 키르요프 전류 법칙에 의해서 입력되는 전류의 합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그리고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저항에 걸리는 회로, 전류에 흐르는 전류, 코일에 흐르는 전류,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구해보면 그 인가되는 전압은 V니까 R분의 V가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코일의 그 유도성 리액턴스가 JωL로 복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을 JωL로 나눠주면 되겠고, 콘덴서는 그 용량성 캐패시턴스가 콘덴서 JωC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압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합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그 정리를 하게 되면 그 페이저로 그려보면 그 IR은 R분의 V가 되니까 이와 같이 그 X축으로, 즉 플러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테고, 그 다음에 IL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JωL분의 V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JωL분의 V가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X축으로 코일이 마이너스 X축으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JωC분의 V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Y축으로, 즉 J축으로, 복소적으로 얘기하면 J축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X축으로, X방향 실수축으로 IR이 흐르게 되겠고, 그리고 플러스 J방향으로 IC, JωCV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축으로 IL 전류가 흐를 겁니다. 자, 그래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와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정확하게 180도 이상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면 그 크기는 오메가 L분의 1, 결국 이것은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1 V가 되겠고, 이것은 J 오메가 C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C, 그 오메가 C와 오메가 L, 오메가 C와 오메가 L분의 1이 큰 경우, 즉 코일 쪽에 흐르는 전류 큰 경우에는 그 두 개의 합성 전류가 이 마이너스 Y축, 즉 마이너스 J축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IX가 되겠죠. IX라고 하는 것은 코일과 전류에 흐르는 전류,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의 차를 되겠습니다. 차. 그래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J축으로 합성 전류가 흐를 테고, 그리고 반대로 오메가 C가 오메가 L분의 1보다 더 클 경우에는 결국
캐패시티에 흐르는 전류가 더 큰 경우가 되니까 이것처럼 플러스 J축으로 IX 전류가 흐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메가 C가 보다는 오메가 L분의 1이 더 큰 경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합성 전류는 이와 같이 IX 그 다음에 IR의 페이즈 합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전압이 같기 때문에 기본 축에 전압이 있고 또 이것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같은 동위상이라고 그랬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 저항은 그 전류를 저항과 전압의 크기만 달라지지 위상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코일인 경우에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가게 되고 콘덴서인 경우에는 반대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합성 전류, 즉 코일과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의 그 차가 코일축이 더 크게 되면 마이너스 J축과 J축으로 흐르게 되고 따라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이 두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코일과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의 차의 합에 대한 페이즈 합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IR 그리고 이것은 크기는 I는 IR의 제곱 IX의 제곱 이런 형태의 표현이 되겠죠. 그냥 전류를 더해주는 게 아니죠. 직렬 RLC 회로에서는 전체 전압 V는 VR 제곱 더하기 VL과 C의 전압의 차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I와 V가 바뀌었다고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RLC 직렬 회로인 경우에 전체 전압 V는 크기만 저항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코일에 걸리는 전압에서 콘덴서의 전류로 전압을 빼주는 페이접이 됐죠. 이것이 RLC 병렬인 경우에는 병렬 회로에서는 V를 I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IR 제곱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이런 경우는 IL 마이너스 IC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전류가 페이즈 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 전압은 동일하고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압이 페이즈 합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약간 쌍대 관계에 있다고 그러죠, 이것을.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 I를 병렬 회로에서는 V로 바꾸고 직렬 회로에서 V는 병렬 회로에서 I로 바꿔주게 되면 그 식이 그대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오메가 C가 오메가 L분의 1이 더 큰 경우에는 이와 같이 4,4분면에 전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가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회전을 하니까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서가는 거죠. 세타만큼.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즉 오메가 C가 오메가 L분의 1보다 클 경우에는 1,4분면에 존재를 해서 이때는 전체 합성 전류는 여기 있고 합성 전압은 여기 있기 때문에 세타만큼 전류가 앞서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관계가 바로 병렬 RLC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 부분이 우리가 저항이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이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세타는 R분의 1,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1에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에 세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R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놓으면 정리한 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크기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전체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코일과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의 차가 되고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 제곱이 되고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XC가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J 오메가 오메가 C분의 1의
오메가 되니까 이게 오메가 C분의 1이 되니까 결국 오메가 C를 곱해주는 꼴이 되죠. 이것처럼. 그리고 XL은 오메가 L이 되니까 결국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 전류의 합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크기로 얘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IR제곱, 이것은 IX의 제곱, X라고 하는 것은 IX라고 하는 것은 IL과 IC의 차죠. 제곱이 되니까 뭐 순서를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의상차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기가 R분의 1이고 이것이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탄젠트는 R분의 1분의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1분의 되니까 탄젠트 세타는 R분의 1에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에 R 이렇게 곱해주면은 전체 전류와 전체 전압의 위상차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RLC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방금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0보다 큰 경우하고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그 전류가 전압보다 앞설 수도 있고 반대로 오메가 C가 더 큰 경우에는 앞서지. 반대로 V가 있고 전류가 여기 있고 세타만큼 뒤질 수도 있고 앞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RLC 직렬 회로인 경우에도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그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그때는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지. 그것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이 앞설 수도 있고 전류가 앞설 수도 있고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L과 C가 동시에 있는 직렬이나 병렬 회로에서는 L 성분이 강하면 전압이 앞서는 회로, 즉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C 성분이 큰 경우, 즉 용량성 리액턴스가 큰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앞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RLC 직렬 회로에서는 세타는 아크 탄젠트 그 RLC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V니까 R 곱하기 I가 되겠고 이쪽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I가 될 테니까 결국 세타는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죠. RLC 직렬회로의 경우는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R이 R분의 1이 R로 바뀌었고 오메가 C가 오메가 L로 바뀌었고 C를 L로 바뀌고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아니라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병렬 회로와 직렬 회로의 그 관계 그러니까 RLC 병렬 회로와 RLC 직렬 회로의 관계를 식을 보면 R은 R분의 1은 R로 바뀌었고 L은 C로 바뀌었고 C는 L로 바뀌게 되면 두 개의 식이 서로 같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쌍대 관계 혹은 듀얼리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RLC 직렬 회로에서는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전류가 같고 각 R이나 L이나 C에 흐르는 전류가 같고 각 그 소재에 걸리는 전압은 다르게 되겠죠. 그 저항 성분 혹은 그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가 다르게 걸렸죠. 그다음에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각 소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같게 연결이 되고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 각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의 크기나 오메가 L이나 오메가 C분의 1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RLC 병렬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오메가 C가 오메가 L분의 큰 경우에는 즉 IL이 더 크니까 이런 관계였죠. IR이 여기 있고 IC가 이렇게 병렬이 있는 경우는 흐르고 IL이 이쪽이 더 큰데 IL이 더 크니까 IC와 IL의 차는 결국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J 쪽으로 합성 전류가 흐르게 돼서 IX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 전류는 이렇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했어요. 그래서 세타만큼 세타 관련이 되는 거죠. 세타만큼 전압은 여기 있으니까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는 거죠. I를 기준으로 하면 I는 세타만큼 V보다 늦게 가는 거죠. 반대로 그 캐패시터 전류가 더 크면 그때는 이쪽이 IX가 되죠. 그래서 IC가 더 크니까 그리고 IR은 그대로고 해서 페이저 전류는 이 두 전류의 페이저 합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전압은 여기에 IR 페이저 기본 페이저 V가 있으니까 V하고 I를 보게 되면 오메가 C가 더 큰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앞서 있는 거지. 그래서 세타만큼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C 성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유도성 리액턴스가.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가 크면 캐패시터 성분이 이제 더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가 크면 유도성 리액턴스가 크면 그 전압이 앞서도록 하고 항상 그 관계를 직렬이나 병렬에서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때는 그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는 거고 이때는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는 거다. 같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같을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있고 여기 IC, IL이 있는데 이 크기가 같으니까 서로 상쇄되겠죠. 결국 플러스 X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체 전류가 이거가 되겠죠. 전체 전류는 I가 되고 V도 병렬 회로에서는 기존 페이서가 되니까 결국 I하고 V는 동위상 같은 위상에 있다. 같은 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상으로 공부한 병렬 회로를 정리를 하면 각 소자의 임피던스를 오음의 법칙을 위하여 구한다. 그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Z분의 V죠. Z분의 V. I는 Z분의 V. 그러니까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로 하면 되고,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J 오메가 C분의 1분의 V 하면 되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J 오메가 L분의 V 하면 되겠죠. 각 소재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인가전압과 위상차를 구한다. 이때 캐패시터와 인덕터의 위상은 서로 부호가 반대이다.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J 오메가 L분의 V, J가 밑으로 있으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V. 크기는 쉽게 구하고 방향은 마이너스 J축으로 가는 거죠. 캐패시터는 반대적으로 J 오메가 C의 V가 되니까 결국 플러스 J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페이지압을 구한다. 각 소자의 전류는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이 교류를 구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직렬 회로에서
전체 인가되는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코일에 걸리는 전압 빼기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의 회의잡이라는 거고, 병렬회로에서 전체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를 빼줘야 된다. 이게 ISA 같은 얘기죠. 네, 이렇게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V는 이꼬로 VR 더하기 VL 더하기 빼기 VC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류도 마찬가지죠. I는 이꼬로 IR 더하기 뭐 IC 빼기 IL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것은 같은 축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축이 전류가 여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 있다 그러면 하나는 코일에 흐르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이쪽에 있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서로 90도만큼 서로 다른 위상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죠. 항상 우리가 페이지업, 즉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하나는 X축에 하나는 플러스 Y축이나 마이너스 Y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합성 저항은 항상 페이지업으로 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에서 전류와 위상차를 구할 수 있다. 같은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한 IR이 이쪽에 있고 IX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인가전압 병렬율에서 임피던스는 인가전압 V와 총 전류 I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 예. 자, 그러면 그 예제 8의 19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0Hz의 사인파 교류에서 XL이 20옴, XC가 24옴을 병렬로 접촉한 회로에서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했다. 주파수가 60Hz가 되고 이게 이제 전압 V가 되겠죠. 회로는 전류의 I의 크기와 전압과 위상차를 구해라. 결국 우리가 여기서 구해보면 이제 그 R은 없는 거죠. R은 그러니까 LC 회로죠. LC 회로. 여기에 뭐 L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C가 이렇게 있는 회로죠. 그리고 여기에 신호 파형이 가는데 주파수는 60Hz. 그리고 크기가 100V. 그러면 전체 전류 I를 구하려면 이게 I L이고 I C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이제 구해주면 되죠. 사실은. 그래서 IL은 60이니까 20분의 100 이렇게 하면 IL 전류가 나오죠. 그래서 5A. IC는 24분의 100. 그래서 4.7A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같은 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플러스 Y방향, 하나는 마이너스 Y방향, 즉 J방향과 마이너스 J방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결국 이거 크기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IC가 이쪽으로 가고 IL이 이쪽이니까 그걸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류의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IL은 5A, IC는 마이너스 4.7A. 그래서 그 C가 더 작은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예. 그래서 결국은 0.83A가 되는데 그 전압은 이쪽에 있고 LC니까 전압은 이쪽에 있고 그리고 그 IL은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항이 없으니까 이런 형태의 파형이 되는 거죠. 여기 전류가 흐르고 전압이 여기 있고 결국 90도만큼 위상차가 생기는 거죠. 전압이 이것이 이제 결국 전체 전류가 되니까 IX가 되니까 그 전압이 이 전류보다 90도만큼 위상차가 생기는 겁니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 세타가 아니라 그 90도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는 원래 우리는 R 제곱 플러스 이제 R분의 1에 그 임피던스는 그 우리가 앞에서 그
임피던스는 I분의 V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은 그 병렬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에 식 8의 24에서 R분의 1의 제곱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저항이 없으니까 요 항은 없어지고 제곱이 없어지니까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오메가 L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C. 그래서 20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125미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 그래서 XL과 XC 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XC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XC가. 예. 그래서, 0.383A.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뒤진다. 네. 그래서 예제 그 8의 19를 살펴봤습니다.